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2부를 시작합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 마련을 할 텐데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열려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시거나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셔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투자 손자병법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나오셨고요. 우리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봅니다. 예,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빠지면서 장을 출발했었죠. 한 19포인트 하락한 2005선에서 장을 출발했었는데요. 지금은 15포인트 하락 2009선에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낙폭이 다소 만회가 된 상태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봅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냈었어요. 113만 5천 원 종가가 나왔었고요. 오늘은 소폭 쉬어갑니다. 0.26% 하락한 113만 2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상위 종목군들 일제히 파란불 켜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일제히 약세인데 현대모비스가 특히 2% 강하게 조정이 나옵니다. 27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오늘 포스코가 2% 가까이 빠지면서 40만 8천 원 거래가 되는데요. 역시 철강주 하락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2% 낙폭을 좀 강하게 키우는 상태고요. 은행주 살펴보면 신한지주가 2.6%, 또 KB금융도 2.6%나 하락하면서 은행주의 낙폭도 크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엘피다 반사 이익 기대감으로 어제 반도체 관련주가 일제히 좋았었고 하이닉스 어제 장에서 5%나 급등했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1.2%나 강합니다. 29,3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밖의 종목들 좀 더 살펴보면 오늘 정유주도 약세인데요. S-오일이 1.48%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은 반대로 강보합권에서 그래도 견고한 상승을 이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전자가 0.6% 빠지고요. 반면에 지주회사인 LG는 0.4%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남석유가 2% 하락세, 반면에 NHN이라든지 삼성화재, KTNG에는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 대표주죠. 현대건설은 2% 남짓 오르면서 81,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약세로 장을 출발하긴 했는데 다시 상승 반전을 했고요. 벌써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늘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코스닥 대표주 셀트리온이 오늘 2.6% 급등하면서 36,6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CJ 오쇼핑 어제장에서 0.7% 하락이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0.5% 정도 더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오늘 약보합권에서 좀 조정이 나오는 상태고요. 어제 4%나 급락했던 다음은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0.4% 상승이고 안철수 연구소 이제 사명을 안내부로 바꿉니다. 어제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었고요. 오늘도 역시 1% 남짓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SK 브로드밴드가 1.6%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도 강보합권에서 견조한 상승을 보였었고요. 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었는데 SM 오늘 추가적으로 더 오릅니다. 어제 6% 급등, 오늘 1.5% 상승한 57,900원 선 거래가 되는 모습이고요. 네오이즈 게임즈가 오늘 굉장히 강하네요. 어제 1%대로 조정이 나왔었는데 5% 가까이 급등하면서 42,600원 선 거래가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 밖에 급등하는 종목을 좀 더 보면요. CJ는 4.6% 오른 67,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덕산 하이메탈, 성우 하이텍, 성광밴드가 강보합권에 있습니다. 인터플렉스가 1.2% 오르고요. 태광 오늘 강보합권에서 26,000원 선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흐름 분위기 좀 더 전반적으로 봐드렸고요. 이제 전문가는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듣겠습니다. 홍 팀장님, 네. 코스피가 14포인트 빠진 2010선인데요. 그래도 2000선은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간밤에 뉴욕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쌍봉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할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제 국내 투자자들, 그러니까 기관들이 심리는 그래도 좀 양호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1% 이상의 좀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은 프로그램으로 인한,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뭐 기관의 현물이라든지 외국인의 현물,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크게 지금 작용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프로그램 매도가 뭐 줄어드느냐 늘어나냐에 따라서 지수의 방향성은 조금 좀 차이는 나겠지만은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그렇게 좀 부정적이진 않다라는 게 일단 현재 시장 상황의 좀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업종별로 보신다면 하이닉스 지금 플러스 1%대 이상 또 다시 한번 좀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죠.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강보합세까지 지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장을 이끌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되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아무래도 시장은 2차선도 충분히 지금 지켜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지금 힘을 좀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장 초반에는 안 그랬었는데 네. 다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오르는 분위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기관 쪽에서 아무래도 영향력을 상당히 좀 행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모멘텀을 좀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오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자금이 좀 쏠리고 있는데, 뭐 그동안에 뭐 화학이라든지 건설, 그다음에 뭐 증권이나 뭐 지금 항공주,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 아무래도 뭐 실질적인 부분이 좀 더 개선되는 흐름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IT 관련주,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LP다가 만약 파산하게 될 경우에는 그 캐파를 흡수할 수 있겠죠. 그런 만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업종이 전기전자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서도 어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던 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기,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막 그 플러스 전환을 했네요. 예, 그런 측면만큼 오늘 뭐 전기전자 업종이 단연코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을 만하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지금 대한항공이나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약보합세 뭐 그렇게 하락폭이 크진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SO리나 SK이노베이션, LG화학이나 호남석유 같은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종목별로 뭐 등락폭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양봉은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형이라든지 일단은 도치 형태 양봉을 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 업종이 뭐 추세 이탈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어제 급락이 나왔던 웅진에너지라든지 OCI 같은 종목들 플러스 전환에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하루 정도 악재에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긴 했지만은 일단 플러스권에 유지를 하면서 양봉 전환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흐름이 오후 시장까지 좀 유지가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태양광 관련 업종들도 이제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볼 단계가 아닌가. 이제 뭐 시장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좀 다시 한번 좀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유가가 뭐 단기적인 급등이 나온다라면은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도 단기 테마가 조금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2%대, 1%에서 2%대 좀 약세가 조금 더 크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환율 부분이 참 가장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환율이 조금 더 안정되는 흐름, 그러니까 원화 강세 흐름이 조금 더 나와줘야만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하는 흐름이 연출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는 관점, 그러니까 지금 저가 매수에 가담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관점, 그러니까 저가에서 얼마만큼의 매수가 유입되는지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현대모비스, 아무래도 지금 현대모비스가 낙폭이 조금 커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현대차보다 최근에는 기아차의 흐름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기아차에 대해서는 일단은 매수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바닥권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업종 흐름은 양호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 수급이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외국인이 한 15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큰 매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크진 않지만 일단은 매도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지금 부정적이다. 근데 이제 오후 시장 가서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 오늘 얼마만큼의 기관의 역할이 좀 중요한가가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의 매도를 상당히 좀 많이 보였던 기금이라든지 투신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시장을 얼마만큼 좀 받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추가적인 그 그러니까 낙폭 줄이기가 좀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도 투신권의 매도가 마무리되고 좀 매수는 한 만큼 오후 시장 가서는 조금 기관의 매수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지금 종가상으로는요 2,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지지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락은 큰 우려는 안 해도 된다라는 홍희진 팀장님 의견이셨고요. 자, 이제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약세 출발했는데 바로 상승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8거래일 연속 오름세입니다. 어제 장에서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아몰레드 관련주들이 급등세였는데요. 오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네, 오늘도 여전히 뭐 기관의 매수로 인해서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 조금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그 매기가 코스닥 쪽으로 조금은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 0.7%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37% 상승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좀 견조하다고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똑같은 의견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월봉상을 봤을 때 어제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은 월봉상 봤을 때 계속해서 장기적인 장악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는 550포인트 요 선에 대한 어떤 돌파 일부 계속해서 좀 확인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저항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또 예상에도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는 계속해서 550포인트에 대한 돌파 여부 계속해서 좀 보시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기관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기관들이 147억 정도 매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장 초반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강한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135억 정도 이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업종을 사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IT 하드웨어 업종을 지금 현재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IT 하드웨어 업종을 지금 현재 아침 쪽에 지금 장 출발한 지 1시간밖에 안 됐지만 93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그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그 반도체 장비 쪽으로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좀 그 LCD를 좀 분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관련 어떤 수혜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언급을 좀 해보자면은 덕산아 이메탈이라든지 그리고 SFA, ICD, 뭐 AP 시스템 그리고 이녹스와 같은 종목들이 좀 최근에 좀 매기가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 반도체 관련 그리고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어떤 AMOLED 이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LTS라는 종목도 있는데 그 종목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셀트리온이 오늘 이제 그 3.5%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을 한번 살펴보니까 지난해 영업이익이 1,81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대비해서 70.5% 정도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난해 실적 개선 효과로 인해서 오늘 좀 강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네오리지 게임즈가 최근에 그 상당히 좀 시장의 신뢰가 좀 깨지다 보니까 흐름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었는데 지금 이제 4.3%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자, 네오리지 게임즈도 지금 이제 실적이 좀 일단 좋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2010년에 대비해서 240% 정도 뭐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부분이 현재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현재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OCI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그 어제 같은 흐름이 좋지가 않은데 일단 뭐 오성 LSD 뭐 1.3% 정도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성균강전투자 같은 경우 0.9% 정도 이제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어제 그 안 좋은 얘기가 있었죠. 아무래도 그 4월 달부터 독일이 태양광 관련 보조금 20%에서 한 35% 정도 축소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많이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핑계를 해서 조금 조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도 OCI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 측이 동반적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급이 좀 지속이 되는지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도 좀 좋습니다. 현재 SM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가 상당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SM 같은 경우 일본에서 로열티 수익이 한 100% 이상 급증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쪽까지 한류 열풍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부분 그리고 그로 인한 수익 증가에 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2NE1이라든지 빅뱅이 다시 한번 일본 쪽에서 진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콘서트 소식이라든지 그리고 방송 소식에 또 맞물리게 되면서 SM과 마찬가지로 어떤 로열티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특징 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짚어본다면은 삼천리라는 종목이 지금 현재 조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지분 어떤 얘기가 현재 그 제기가 되고 있는데 소액주주와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조금은 그 주총을 열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표이사로 있는 한준호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에 대한 부분을 주총에 건의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영권 분쟁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당분간 조금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 흐름 봤고요. 또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예, 오늘 오인혜 전문가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또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의 의견이 같으신데요. 박성일 연구원께서는 실적 우량 IT 부품주를 분할 매수할 시점이다 하셨고요. 신용훈 연구원은 IT 반도체 부품주 관심 유지하자 하셨습니다. 신한 BWM 압구정 지점의 박재민 팀장께서는 외국인 수급 방향성이 이제 나올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교보증권 청담 지점의 최용 대리께서는 오늘도 테마주 쪽으로 집중을 하시는데요. 제약, 또 바이오 업종 상승 기대된다 하셨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의 정영훈 연구원은 코스피가 2000선 이후에도 모멘텀은 여전히 지속이 될 것이다. 긍정적인 관점을 내주신 거고요. 자,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박성일 연구원 포트부터 살펴볼 텐데요. 4가지 종목 있으시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한 종목을 더 사시는데 기존에 있는 종목들부터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삼성증권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각각 10%, 16% 수익을 기록 중이고요. 오늘 한국정밀기계가 단중에 3% 이상 급등세를 나타내던데 이제 수익률은 5% 이상 나게 됐습니다. 현금이 20% 있었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다우기술을 사십니다. 20% 매수를 하시고요. 매수가를 39,900원 주셨습니다. 사라민 상장에 따른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라고 이유를 주셨고요. 목표가 17,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민 팀장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두 종목 있으시고요. 현금 비중은 50%, 주식 비중 50%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현대산업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4.7% 정도 등락을 기록 중이고요. 한진 PNC가 4%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어서 신용훈 연구원 포트 보겠습니다. 역시 두 종목 있으신데요. 시장에 관심이었던 OCI 오늘장 반등을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좀 많이 빠져서 수익은 마이너스 6% 정도가 났고요. 옵트론텍 마이너스 2% 정도의 등락을 기록 중입니다. 자, 이어서 최용대리 포트 보겠습니다. 어제 새롭게 두 종목을 매수를 하셨었죠. 국제약품, 평화산업 주셨었는데 평화산업, 국제약품 모두 오늘 장에서는 좀 약합니다. 잠시 뒤 전화 연결해서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고요. 정영훈 연구원 포트도 살펴볼까요? 총 5가지 종목이 있으신데요. 전 종목이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삼양홀딩스 4%, 현대모비스도 역시 4% 이상 수익을 기록 중이고 덕산 하이메탈은 6%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5 보겠습니다. 박성일 전문가가 삼성증권과 두산인프라코어로 1위와 3위를 기록 중인데요. 삼성증권은 16%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또 최용 전문가가 평화산업으로 2위에 올라와 계시고 정영훈 전문가 4위와 5위에 덕산 하이메탈, 다산 네트워크스 이렇게 두 종목을 올리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최용 전문가가 지금까지 8% 누적 수익률 기록 중이고요. 박성일 전문가 순위가 또 신용훈 전문가 뒤바뀌었네요. 12% 수익을 내주고 있고 신용훈 전문가가 6.8%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인의 포트폴리오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용 대리 연결해서 시장 흐름 보고요. 포트 전략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제약 및 바이오 업종 상승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시장 흐름부터 좀 읊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업종별로 좀 더 자세히 봐주십시오. 예, 최근 들어서 거래소 지수가 계속해서 2천을 넘기는 등 단기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은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전일 미국 다우존스 하락으로 그 영향 때문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스 2차 구제 금융안 승인이 20일로 연기되면서 국내 지수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제조업 지수 그리고 주택시장 지수 등 여타 지표는 양호하기 때문에 조정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큰 조정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어제 지수의 급등에 따른 그런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수는 앞으로 2천을 지지하면서 당분간 쉬어가는 그림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익이 난 종목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해서 현금화를 한 다음에 추가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다가가면 좋겠고요. 코스닥은 최근 들어서 테마의 손바뀜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도 투자 심리는 괜찮은 편인데요. 올해 들어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오늘 단기 최고치인 539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제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종이 강세를 띄었고요. 오늘은 코오롱 생명과 크리스탈, 셀트리온 등 바이오 관련주들이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소외가 되었었는데요. 순환매가 돌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경계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코스닥 전체적으로 상한가 종목이 최근 들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윗꼬리를 남기는, 그러니까 양봉이 나온다고 해도 윗꼬리가 나온다는 것은 매도 세력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뜻인데요.
특별히 강력한 주도주 및 주도 테마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격적인 매수 전략보다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그런 방어적인 현금 보유 전략이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지수가 한 17포인트 정도 조정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차익 실현할 것은 챙기고 가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시고요. 이제 채용 대리 포트폴리오 종목들 살펴봅니다. 어제 두 가지 종목을 매수하셨어요. 국제약품, 평화산업이었는데 오늘 흐름 어떻습니까? 예, 국제약품과 평화산업을 모두 50%씩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종목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 장애인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국제약품과 평화산업 모두 휠체어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통합민주당과 새누리당 모두 복지와 분배 그리고 나눔이 가장 중요한 화두인데요. 성장보다는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겠다는 그런 구호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멘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 복지 관련주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들어서는 평화산업, 국제약품 모두 음봉을 나타내면서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다가오면서 더욱 강해지는 모습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 약세에 개의치 않고 계속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약품 목표가 4,500원, 손절가는 3,000원. 평화산업은 목표가 3,500원에 손절가 1,800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같이 못 사셨던 분들 오늘같이 이렇게 조정 나올 때 함께 사도 괜찮겠어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용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종목들 또 큰 수익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10시 18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다시 한번 보고 또 투자 전략 구체적으로 짜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해외발 악재에 국내 증시는 지지부진한 흐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포인트 하락한 2005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세에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17포인트 하락한 2007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만이 나홀로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1,576억 원 순매수 나타내고 있고요. 장 초반 매수하던 외국인은 9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251억 원 순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337억 원 순매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8거래일 연속 상승 기조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약보합권인 537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강보합권으로 진입한 모습인데요. 현재는 1포인트 상승한 53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5원 30전 상승한 1,126원 80전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스 우려가 지속되면서 환율이 상승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4원 40전 상승한 1,125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6위권까지 모두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는 0.18% 하락한 113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2%대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40만 7,500원에 LG화학은 2.15% 하락한 40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32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한지주는 2.68% 하락한 43,650원에 하이닉스만이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강보합권에서 29,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은 0.4% 하락한 25,100원에 S오일은 1.85% 하락한 13만 3천원에 LG는 보합권에 머물면서 73,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은 약 3%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36,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CJENM은 0.49% 상승한 38,000원에, 포스코ICT는 0.8% 상승한 8,4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SK브로드밴드는 1%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3,670원에, 동선은 보합권에서 33,700원에, SM은 0.8% 상승한 5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오이즈게임즈는 4%대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42,3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시제는 4.9% 상승한 67,800원에, 파라다이스는 0.3% 상승한 9,0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테마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엔터테인먼트주인데요. 해외 진출 호재에 힘입어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동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SM은 0.7% 상승한 57,400원에, YG 엔터테인먼트는 4%대 급등세 나타내며 55,200원에, 예당은 2% 상승한 9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일러 관련주인데요. 겨울 수혜주로 보일러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동나비에는 에너지 절감 보일러로 1억 불 수출탑을 받으며 차세대 에너지 사업에 주력한다는 소식에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6,7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일산업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인데요. 1,4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4.3% 급등세 나타내며 4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주인데요. 그중 상보는 터치 패널용 투명 전도막 제조 방법 특허 취득에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 5%대 강세 나타내며 12,6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톱텍은 2%대 강세 나타내며 18,850원에, 아이컴포넌트는 1%대 상승한 14,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특히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 치료제 출시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2.95% 상승한 36,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바이오 스페이스는 2%대 강세 나타내며 1,100원에, 농우바이오는 1.49% 상승한 13,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황센터는 2시에 방송됩니다. 예,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화상 통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오늘 네. 국내 증시는 쉬어갑니다. 코스피가 한 18포인트 내려와 있고요. 어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을 하는 상태인데요. 그리스 문제가 여전히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네, 일단 오늘은 시장이 예상보다는 좀 더 조정을 깊게 받는 상황이고, 예. 미국 시장에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황적인 부분이 어쨌든 별로 좋지는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지금 이제 그 바톤은 기관한테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수를 반전시키면서 분위기를 촉발시킨 것은 외국인이고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대형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2,000포인트까지 땡겨놨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 대응을 하던 기관들이 기업의 실적 개선을 염두에 두고 주식을 앞으로 사들이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도 계속해서 매도를 한다든지 공매도 형태로 시장을 밀어붙일지, 이 부분이 결국은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기관들이 또 주식을 사야지만이 옐로우칩이나 아니면은 개인들이 선호하는 주식들의 상승이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런저런 정확한 대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대응이 결국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날 듯 하고요. 물론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상황이나 여건을 고려해서 대응을 할 것이고 또 분석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가장 바로 쉽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기관들의 대응을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종목별 대응은 많이 빠진 종목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를 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빠진 이후에 반전 자체가 시원찮으면은 그때부터는 종목이 좀 탄력을 잃고 상황이 좀 길게 좀 질질 끄는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대응은 또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일단 저가 매수나 아니면은 보유나 이런 전략을 아직은 말씀드리고 싶은 상태입니다. 예, 지금 팔자리보다는 저가 매수나 보유의 전략이 맞겠다 하셨고요. 이제 최병곤 위원님 포트폴리오 종목들 보겠습니다. 총 5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어제 2종목을 파셨군요. SM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서 또 살 기회를 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었는데 수익 5.5% 내고 나왔고요. 심텍 역시 4.6% 수익을 내고 탄력 저하다라는 이유로 파셨습니다. 오늘 새롭게 한 종목을 또 사셨다는 얘기도 들려왔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함께 봐주십시오. 네, 일단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이 중소형 개별주들이나 테마주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좀 아주 소형주들만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허리를 이루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잘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거래를 좀 우량주 쪽으로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장 자체가 그렇게 썩 좋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을 텐데요.
그런 와중에도 탄력을 조금씩 찾아가는 종목 쪽으로 계속 적극적인 교체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풍력 발전 관련주 중에서 태웅을 준비를 했습니다. 태웅 같은 경우에는 최근 며칠 전에 상한가를 한번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탄력을 보여줬었고요. 또 전체적인 주가의 위치가 바닥권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고유가로 인해서 풍력 발전주가 또 대체에너지 관련주로 해서 부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기관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실적 개선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워낙 오랫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큰 부담은 없는 상태고요. 과거에 5만 원에서 10만 원대를 한참 왔다 갔다 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상당히 좀 싼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매수가를 3만 5천 원 정도 잡았는데 오늘 지금 좀 올라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장중에 눌림목이 주어진다면은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우선 38,500원만 잡았습니다. 다만 이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거기를 돌파를 한다면은 추가 상승이 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전략이 꼭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33,000원 정도 잡았고요. 기존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금호전기가 순조롭게 고점 돌파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이 더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OCI 같은 경우에도 어제 조정이 깊었습니다만은 조정 시 오히려 매수 관점이나 아니면 보유를 하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대로 보유하고요.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요즘 탄력이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좀 더 진행을 지켜보고 워낙 바닥권이기 때문에 상황은 괜찮은데요. 좀 더 진행을 지켜보고 진행이 잘 안 나오면은 다른 좀 탄력적인 종목으로 교체를 좀 해주는 쪽으로도 고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은 20% 정도 있고요. 또 새로운 종목 편입을 할 예정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OCI, 금호전기, 삼성테크윈은 기존에 있었던 종목이고요. 오늘 새롭게 태웅이라는 종목이 편입이 되는데요. 지금 가격대는 좀 올라와 있으니까 조금 눌렸을 때 사보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이제 개장한 지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오전장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홍 팀장님, 네. 예, 전략 짜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일 뉴욕 시장 조정을 받았죠. 예. 나스닥 같은 경우는 0.8% 이상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하락 전환을 하면서 지금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게 아무래도 큰 악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뉴스 쪽에서 그리스 문제라든지 3차 양적 완화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약해진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가장 큰 악재는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다우지수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다우가 올해 들어서 가장 크게 빠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워낙 좀 많이 올랐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이제 차트 보시면 쌍봉의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2011년 1월 달, 그러니까 4월 달 정도 이제 고점을 돌파 시도가 좀 나오죠. 근데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됐던 저항대이기 때문에 그 저항대가 한 번에 돌파될 리는 없겠죠. 근데 이제 한 번에 돌파되지 않고 그 저항대 부딪히고 나서 아무래도 지금 장기 평선과 지금 단기 평선과 이격도 줄이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즉 쌍봉의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뉴욕 증시, 그러니까 지금 다우라든지 나스닥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시장 자체는 중소형주보다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대형주 쪽으로 일단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런 흐름,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것을 봐서는 지금 조정에 대한 대비는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도 언급드렸던 부분이겠지만은 2000포인트 이상권에서는 일단 대형주의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언급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시고 나서 현금 보유 후에 나중에 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을 때 저가 매수에 가담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를 미리 좀 포기하기는 상당히 좀 이른 그런 시장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비중이 크신 분들,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이라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향후 추이를 위해서 일부 현금을 좀 확보를 하시고 넘어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지금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는데 61선과 121선은 저 밑에 있죠. 지금 185포인트에 1850
구간 정도에 아직까지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지금 매물 부담이 상당히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신 분들에 대한 매도세가 좀 더 나와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61선과 121선, 21선이 어느 정도 좀 많이 가까워지는 시점. 그러니까 지금 가격 조정이 크게 나오기보다는 옆으로 좀 기면서, 그러니까 어제같이 1% 급등이 나오면은 조정도 뭐 1% 나오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옆으로 좀 기는 흐름이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형주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시기보다는 좀 모아가는 과정이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 대형주에 대한 기대는 뭐 크게 하지 지금 않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 향후 일단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한번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시점과 그 다음에 기관들의 매도, 그러니까 기관들의 매도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는 시점이 일단은 지수가 추가적인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하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철저하게 지금 조정 모드를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물도 다시 한번 좀 매도 쪽으로 좀 가닥을 좀 잡고 있고요. 큰 매도는 아니지만 매도 쪽으로 좀 잡아주고 있고, 파생 쪽에서도 일단은 윗방향보다는 좀 아랫방향 쪽으로 지금 방향을 좀 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큰 가격 조정 우려하시기보다는 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일단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은,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통신 장비주겠죠. 뭐 LTE 관련, 최근에 뭐 핸드폰이 LTE를 써보니까 굉장히 좀 빠른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흐름이, 그러니까 이런 지금 흐름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된다면 아무래도 나중에 3G는 다 4G로 넘어가고 LTE 폰으로 지금 다 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통신 장비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뭐 이너와이어라든지 다산 네트워크스, 유비커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카지노 관련주는 뭐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의 성격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지수 탄력이 둔화가 될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가지 못했던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GKL, 그다음에 강원랜드 쪽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NFC 관련주라 그래갖고 최근에 뭐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NFC 근거리 무선 통신인데 지금 핸드폰 안에 이제 뭐 카드 결제 기능을 탑재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카드 되는 게 아니라 휴대폰만 되면은 지금 지급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성장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유비벨럭스나 KBT, 인포바인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관심 있게 좀 바라보실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형주는 지금 뭐 큰 기대를 하시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관심을 가질 거는 이제 중소형주, 좀 전에 말씀드린 업종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 대형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금 매집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 팀장님 의견 들었고요.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투자 전략 듣겠습니다. 네. 참 진짜 뭐 꺼진 불씨 다시 보자 이런 말이 생각이 나듯이 참 그리스 참 꺼지지 않는 불씨 같습니다. 참 진짜 너무나 지겹게 2010년 5월 달부터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벌써 뭐 횟수는 뭐 3년째죠. 3세 계속해서 얘기가 뭐 그리스 뭐 가보지도 못한 나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은 그 어제 시간이었죠. 어제 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계속해서 뭐 그리스의 어떤 신뢰가 계속해서 깨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악재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구제금융 긴축안을 통과시키면 구제금융을 지원할 것이다. 그 부분을 확장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긴축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1차 구제금융 때처럼 이렇게 긴축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상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은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 날 그 상환해야 되는 145억 유로만 일단 지원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일단은 뭐 20일 이후 아니면 뭐 4월 달 총선 이후로 결정을 하자. 그런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 대해서 그리스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뭐 깨진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리스에 대한 문제가 좀 불거지다 보니까 유로가 좀 약세를 보이고, 그리고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연결해서 본다면은 원화가 좀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외국인의 어떤 그 현물 쪽 매도까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일단은 그 원화 한 줄 같은 경우 1115원에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리스 문제가 조금 안정을 찾지 않는다면 원화는 그 추가적으로 약세 쪽으로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본다면은 계속해서 뭐 그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 우호적인 환율이 우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가 어쨌든 뭐 그 유로존에서
원하는 부분, 그리고 독일에서 원하는 부분, 더 나아간다면 유로존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이행하게 된다면은 이런 문제 좀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본다면은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유로존이 그리스를 좀 길들이기 위한 어떤 그 작전이 좀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겠지만은 쉽게 주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쉽게 주기 힘든 그런 어쨌든 뭐 조금 어렵게 준다. 너희가 말을 듣지 않으면 어렵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제금융이 지금 지원이 확정이 되고 보다 유로존이 원하는 그런 강한 긴축안에 대한 신뢰가 조금은 쌓이기 위해서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형주 같은 경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었는데 이런 부분을 따라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 뭐 홍진춘양과 마찬가지로 조금은 지금 조정을 위한 매수 기간 이런 부분으로 좀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오늘 쪽에서 금융주 화학업종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 조금 그 환율과 그리고 유럽에 대한 어떤 이슈, 신용 경색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금융주를 빠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다 잡아놓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현재 유럽이 다시 한번 꺾고 있기 때문에 화학주가 좀 조정을 받는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군들 내에서는 그다음 못 따라갔었기 때문에 조금 조정 이용한 조금 매수에 대한 전략 그리고 일단 241선을 돌파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241선 지지력을 확인을 하고 매수하시는 것도 한번 도움이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5일선과 21선의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 종목, 뭐 예를 들면 우리금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마찬가지로 21선 지지력을 확인한 뒤에 조금 매수에 가담을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리스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좋지가 않은데 어쨌든 그리스 이슈 문제가 불거졌지만은 조금 시장이 상당히 좀 선방을 하고 있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어쨌든 뭐 그 종목들은 빠지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 한번 선물 매매 동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물이 일단은 매도가 좀 그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 쪽에서 일단은 한번 보시고요. 선물 동향이 매도 폭이 증가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면은 베이시스가 좀 안정을 찾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조금은 매도 폭이 축소될 가능성이 적어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000포인트 위에서 마감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선물 쪽 그리고 프로그램 베이시스 한번 확인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의 전략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 사볼 만한 종목 듣기에 앞서서 중국 증시 출발했는데요. 상황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오늘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중국 증시는 어제 1% 남짓 올랐었고요. 오늘 출발은 어떻습니까? 오늘 중국 본토 지수 아시아 증시와 마찬가지로 약세 움직임으로 출발했습니다.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좀 출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매도 폭은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2350선 강하게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시장에서 2350의 지지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08% 하락한 2364.79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 경제가 8%의 목표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안도감들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 많이 줄어들고 있고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원저바오 총리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유럽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것들에 따른 수출입 물량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들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와 함께 일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고정금리로 좀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곧 조만간에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하에서 지금 기존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에 따른 은행의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들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를 했을 경우 변동금리일 경우 은행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일부 은행들의 이런 고정금리로 변화하는 것이 결국은 중국의 정책 기조의 변화에 대한 움직임을 미리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와 함께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3% 내외로 하락할 것이라는 로이터 통신의 언급들이 나오면서 중국의 긴축 기조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긴축 기조 정책에 대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러한 액션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관망심리 좀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오늘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간망 심리가 좀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350선을 중심으로 한 혼주 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2350선 강한 안착에 대한 기대감들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과 함께 중국 증시 상황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장 출발 전략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홍 팀장님 오늘 네. 사볼 만한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오늘 소현주 갖고 나왔습니다. 예. 동성아이캠이라는 종목을 갖고 나왔고요. 뭐 이렇게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소형주 중에서 뭐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지금 석유화학 업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뭐 저밀도 폴리에틸렌이라든지 신나, 그다음 부동액 이런 지금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 우레탄 같은 경우에도 국내 지금 국내 점유율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매출액이 매년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로 그러니까 매출액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지금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한 100억 이상 영업이익이 좀 달성될 가능성이 좀 높은 시점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한 760억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PER을 좀 계산을 해보면 한 7.5배 정도로 시장 대비 좀 평균 대비 좀 낮은 수준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매매가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상당히 조금 매력적인 구간이 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요 근래에는 2월 달에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주식시장에서는 힘이 강한 종목이 더 가죠. 근데 이제 힘이 강한데 그 강한 채로 유지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거래량이 감소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단은 실적이 받쳐주고 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 그러니까 뭐 실적으로라도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상당히 좀 있다라는 거에 지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라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량 감소되면서 일단은 뭐 2.3%대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한 5,400원 이하권에서는 매수, 그러니까 한 5,400원 정도 오늘은 좀 매수해 보시는 게 좀 맞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체계되신 분들은 일단 전고점보다 좀 낮은 가격이죠. 한 6,200원 정도까지 단기 목표가를 좀 설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한 5,000원 정도로 좀 잡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좀 좋고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수급이 한번 튀었기 때문에 일단은 걱정보다는 좀 여유 있는 대응이 좀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하지만 비중 조절은 좀 철저하게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기 매매 관심 있으신 분들 동성 하이캠 소형주인데요 들고 나오신 거고요. 지금 화면에는 5,500원 매수가가 나갔는데 5,400원 선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겠다라는 말씀까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정특은 전문가 종목 들을 텐데요. 대형주 사기에 좀 부담스러웠었는데 오늘같이 빠질 때 사자 하셨잖아요. 어떤 네. 종목입니까?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그 대한항공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좀 환율과 좀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종목인데 일단 뭐 그 환율 대한항공을 얘기하면 유가 환율을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한항공은 굳이 기업 내용을 뭐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유가보다 환율에 좀 민감한데 대한항공이 그 아시아나항공보다 그 부채가 3배나 많습니다. 3배 많은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나 화폐성 외화부채가 8배나 많습니다. 근데 왜 8배나 많냐면은 일단 그 대한항공 같은 항공기 리스를 할 때 금융 리스로 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융 리스 같은 경우에 그 금융 리스가 정리가 되고 난 뒤에도 회계장부에 자산 부채로 집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달러 대출이 될까요? 그래서 달러 대출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환율이 상당히 좀 민감하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올해 2011년이죠. 2011년도에 A380을 5대 들어오게 되면서 110억 달러 정도의 어떤 그 달러 부채가 달러 자금을 빌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10원 정도 하락할 때 645억 정도 손실이 줄어들고요. 근데 그 반대로 10원 정도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640억 정도 손실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그만큼 민감한데 최근에 좀 환율이 좀 급격하게 하락한 부분에 대한 어떤 영향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조금 환율이 오르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조금 하락할 것이라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환율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바로 뭐 기술적인 부분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현재 56,000원 전후에서 계속해서 눌림목을 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자 56,000원 보면서 이렇게 그
지금 일부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그 이전에 매수했던 이 물량들이 아직까지 그 매수가 잡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그 외국인 기관 수급 상당히 당연히 좋고 매수가 57,500원 이하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6,900원인데 57,000원 이하 한번 말씀드려 보시고 그리고 손절가 55,500원 그리고 매수가 대비 한 10% 정도를 목표가를 삼아서 65,000원의 목표가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 대한항공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오늘 장 출발 전략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또 우리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봐드리는 시간인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집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3153-261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2부 마치고요. 저는 잠시 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